오늘은 폴란드군이 최근 흑표 전차를 활용해 슬로바키아에서 진행한 합동훈련에서 유럽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갑 전력이 유럽 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독일에서 폴란드로 기갑 전력의 패권이 이동하는 가운데 흑표 전차 부대가 도하 장비를 장착하고 강을 극복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한국군보다 더 실전적인 도하 훈련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흑표 전차 2000대를 100% 활용하면서 다른 국가에서도 차세대 전차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폴란드군은 슬로바키아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흑표 전차가 도하 장비 없이 강을 건너는 실전적인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해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는 주력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공개된 도하 훈련 사진에서는 한국군이 간헐적으로 진행하던 도하 훈련보다 실전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흑표 전차의 도하 능력이 유럽에서도 크게 어필되면서 자력 도하가 가능한 전차가 드문 상황에서 흑표 전차의 이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흑표 전차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군은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럼스 전차보다 도하 능력이 뛰어난 흑표 전차를 최전방에 배치해 신속히 침투할 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럽 전장은 지면이 단단하지 않아 비가 내리면 질퍽한 곳이 많고 강이 많아 무거운 전차 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강을 극복하기 위해 공병과 함께 작전해야 하지만 공병이 다리를 건설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격이 멈추면 러시아군의 반격 위험이 있습니다. 강력한 전차라도 자력 도하 능력이 없으면 강 앞에서 몇 시간 머물러야 하며 이는 러시아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 기갑부대가 공병의 도움을 받아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수시간 머물다 우크라이나군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에 의해 전멸한 사례가 있습니다. 에이테킴스와 같은 탄도미사일의 확산탄이 폭발해 도하를 위해 집결한 기갑부대를 파괴하며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었습니다. 공병대를 함께 운영하면 무거운 전차도 강을 빠르게 도하할 수 있지만 수십 대의 전차를 이동시키는데 수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위험이 노출됩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냉전 시절 교리를 유지하며 전차와 장갑차의 도하 능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개발한 보르숙 장갑차도 자력 도하를 위해 방어력을 희생했으며 이 때문에 50톤대 레드백 장갑차를 한국과 협력해 개량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군은 러시아 기갑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강이 많은 동유럽 전장에서 도하 능력을 전차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흑표 전차가 자력 도하 능력을 갖춘 배경은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 기갑 장비를 분해하며 설계 장점을 흡수한 결과입니다. 한반도에서도 유사시 북한으로 빠르게 진격하려면 강을 도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작전 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오파르트 전차는 70톤이 넘어 자력 도하가 어렵고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PT-91 트바디 전차만 도하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바디 전차는 T-71을 냉전 시절 개량한 전차로 현대전에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폴란드군은 흑표 전차의 공격력과 기동성을 확인하며 주력 전차로 전방에 배치하고 있으며 한국군도 자주 훈련하지 않는 도하 능력을 슬로바키아에서 선보였습니다. 흑표 전차는 수심 4.1m까지 스노클을 장착하면 자력 도하가 가능하며 포탑 후방에 도하 스노클을 고정해 야전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전차가 스노클로 도하하려면 고난도 기술과 결단이 필요하며 한국군에서도 자주 훈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하 훈련은 철저한 사전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며 사고 위험이 높아 수신과 집안 상태를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한반도 하천은 조약돌이나 단단한 지면을 갖고 있어 전차가 빠지지 않지만 동유럽은 진흙이 많아 무거운 전차가 도하하면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얕은 하천이라도 모래 입자로 인해 전차가 물속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 훈련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군이 흑표 전차를 실전에 배치한 지 6개월 만에 고난도 도하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현대로템은 흑표 전차의 도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대형 수조에서 강철 케이블로 전차를 끌어내며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기갑부대는 슬로바키아 훈련에서 특별한 안전 조치 없이 실전처럼 스노클을 조립해 강을 도하했습니다. 이는 현장 옵저버들을 놀라게 했으며 폴란드군은 흑표 전차를 수령한 직후 4.5km 사격에 성공해 현대로템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도하 훈련은 침수로 인해 전차병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견인 장비와 잠수부, 공병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폴란드는 실전처럼 훈련했습니다. 이번 도하 훈련의 성공으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협정 국가들이 흑표 전차에 관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에서 생산된 KPL 전차 104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체코와 헝가리도 흑표 전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지만 높은 비용과 늦은 납기로 전력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2019년에 주문한 레오파르트 전차를 작년에 단 한 대만 공급받았으며 체코도 납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세그라드 국가들이 독일 의존도를 줄이면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흑표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는 흑표 전차를 600km 떨어진 슬로바키아 훈련장으로 빠르게 전개하며 자력 도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레오파르트 전차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납품되며 성능도 대등하다는 인식을 확대시켰습니다. 루마니아는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 흑표 전차의 성능을 확인했으며 올해 안에 도입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5월 루마니아는 현대로템의 지원으로 흑표 전차를 검증했지만 당시에는 사격과 기동성 위주로 테스트했습니다. 이번 폴란드군의 도하 능력 시연으로 흑표 전차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폴란드군은 도하 능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흑표 전차를 기본 훈련으로 채택해 운영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깊은 물을 빠르게 건널 수 있는 성능을 확인하며 동유럽 전장에서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동유럽 전장은 얕은 실기천과 웅덩이가 많아 전차의 방수 능력이 중요하며 폴란드군은 흑표 전차를 공격적으로 운영하며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요 훈련에 흑표 전차를 투입하며 폴란드에서 양산시 주변 국가로 도입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군의 흑표 전차 활용은 한국군보다 더 적극적이며 실전적 훈련으로 유럽 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흑표 전차의 도하 능력은 동유럽의 복잡한 지형에서 전술적 우위를 제공하며 러시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흑표 전차를 통해 기갑 전력의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유럽 내 기갑 전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흑표 전차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흑표 전차는 기존 전차와 달리 첨단 기술과 실전적 운용 능력을 결합해 다양한 전장에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폴란드군의 이번 훈련은 흑표 전차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다른 국가들의 도입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앞으로 흑표 전차가 유럽 전역에서 주력 전차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